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동물과 에너지 그 첫 시간, 세포와 영양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이루는 것, 우리 동물들을 이루는 것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라 하면 우리 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 몸을 쪼개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자, 모든 우리 생명체들을 쪼개면 세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포를 더 쪼개게 되면 더 이상 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돼요. 이런 세포들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는 조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하게 형태를 이루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소화를 시킬 수 있거나 이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들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로 차근차근 씹은 것을 쭉 넘겨주면 위에서 받아서 얘를 다시 한번 또 소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기능들을 연결되게 쭉 수행을 하죠. 이런 기능들을 쭉 연결한 것을 기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관계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겠죠? 혹은 동물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요.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룹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아도 알 수 있겠죠. 이런 하나의 바이크가 핸들, 엔진, 안장바퀴 이런 것들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자신들의 기능을 수행했을 때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사람을 예시로 봤을 때 개체가 있고요. 개체를 나누면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를 나누면 기관이 되고 기관은 다시 조직이 모여서 된 거고 조직은 세포가 모여서 된 거죠.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포라는 것들이 이제 모이죠. 자, 이런 상피세포도 있고요. 신경세포도 있고요. 근육세포도 있고요. 우리 피를 이루는 혈구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세포들 중에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직을 이루어줘요.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피 조직이 되는 거고요.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 조직이 됩니다. 우리 많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육세포들이 모여서요. 근육 조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근육을 이루어주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이 쭉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런 하나의 기관들을 만들어요. 여기 폐도 있고 심장도 있네요. 우리 몸을 다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소화계라는 기관계를 얘기해요. 심장, 혈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순환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콩팥 이런 것들 밑에 뭐 방광 이런 게 있겠죠. 배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폐, 코 이런 것들을 모여서 호흡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바로 쭉 우리 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개체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여기 있겠죠. 물론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영양소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랑 이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영양소들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3대 영양소 그리고 부영양소 이렇게 나눠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 3대 영양소는 꼭 필요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의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이 3대 영양소고요. 그리고 얘네들 우리 몸을 구성해줘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몸을 이제 구성한다는 얘기는 살도 찌워주고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일부로 된다. 에너지원 혹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이 3대 영양소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이는 탄수화물 보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어디 많이 있냐면 우리가 먹는 밥,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죠? 국수, 빵,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대부분 에너지입니다. 대부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남는 건 일부는 이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요. 이유는 뭐냐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단백질은 뭐냐면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역시나 에너지원이고요. 그러니까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 머리카락 이런 것들 우리 몸을 구성해줘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막 단백질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닭가슴살만 먹고 막 이러잖아요. 살코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요. 두부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근육도 구성해주고요. 머리카락도 구성해준대요. 자, 지방 역시나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은 세포막 등을 구성하고요.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버터, 기름, 땅콩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지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3대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을 이제 우리 소화기관에서 분해를 해서 이 탄수화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물질, 단백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물질, 지방을 이루는 가장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게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 3대 영양소입니다. 골고루 먹어줘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골고루 섭취하는 거겠죠? 자, 부영양소들은요,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넘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몸이 원활하게 굴러가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있겠죠.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몸의 약 70%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속에 영양소들이랑 노폐물들이 녹아서 운반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전체로 순환하고 있는 게 바로 물이고요. 체온도 조절해 줍니다. 더울 때 땀이 나서 물을 방출하죠. 그러면서 체온을 낮추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정말 중요한 구성이 물이죠. 자, 그 다음 바이타민 무기염리인데 바이타민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우리 비타민 많이 들어봤죠? 비타민 A, B, C, D라고 되어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중에서 E도 있어요. A, B, C, D, E. D 같은 경우는요,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아니라 햇빛을 봤을 때 자외선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당히 밖에 나가서 뛰어줘야 비타민 D를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하루에 15분 정도 햇빛을 보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15분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흡수를 다 했을 때고요. 특히나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걸 발라버리면 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외선이 합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피부가 상하겠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요, 적은 양으로도 생명 향상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로 보통 섭취를 하고요. 섭취량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비타민 A 결핍증, 비타민 B 결핍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무기염료는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은요, 뼈, 이 혈액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철을 많이 먹어야, 철분을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고요. 해조류,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먹어줘야 뼈가 튼튼해지겠죠? 이도 튼튼해지고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치우치는 것보다 골고루 먹어줘야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굴러간다는 거를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자, 크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이용이 되어요. 자, 부영양소로는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이라는 게 있고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의 현상을 조절할 수 있고, 물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얘네들도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소에 이게 들어있구나. 다시 얘기하면 이 영양소에 탄수화물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이런 걸로 하면 돼요. 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용액을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포도당이라는 거는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있을 때랑요,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있을 때 우리가 반응을 달리할 수 있어요. 자, 녹말의 경우는 아이오딘 반응이에요. 이름이 아이오딘이라는 겁니다. 자, 녹말일 경우 아이오딘 반응이고요. 청남색입니다. 이게 약간 청색, 남색 비슷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있으면 변하고 없으면 안 변하겠죠? 자, 포도당은 베네딕트라는 용액에 반응합니다. 얘는 황적색으로 변하는데요. 약간 이게 붉으스름한 갈색이라고 노르스름한 갈색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색깔로 변하게 돼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뷰렛 반응에 갑니다. 뷰렛에 반응하거든요. 얘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단백질이 있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지방은요, 수단쓰리 용액에 반응해요. 그래서 얘는 선홍색으로 매우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반응했을 때의 색깔이고요. 얘를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마지막 정리, 개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는 뭐부터 시작하죠? 자, 세포부터 시작을 하죠. 자, 세포, 그리고 조직, 기관, 그리고 뭘로 가죠? 기관계, 개체로 연결이 되겠죠. 자, 입, 소장, 대장 등과 함께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무엇을 구성합니까? 앞에 가려졌네요. 위는 입, 소장, 대장 등과 함께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소화계를 구성하는 거겠죠. 얘는 소화를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요. 소화계겠죠.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겠죠. 이건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라 어렵지 않겠죠? 자,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뷰렛 반응, 지방은 수단쓰리 반응으로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물과 에너지의 첫 번째 부분, 세포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